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는다. 여러분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리콘밸리의 한 IT 회사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김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빠른 성공을 거둔 젊은 CEO였어요. 명문대 출신에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귀국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도 연달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반말로 지시만 내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인사해도 고개 숙여 답하지 않았어요. 택시기사에겐 짜증을 내고 식당 직원들에겐 함부로 굴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다들 나를 존중해야 해.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깍듯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협력업체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어요. 투자자들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도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멘토가 그에게 2300년 전 중국 철학자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경인자인 양경자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는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그 다음 날부터 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택시기사와 식당 직원들에게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되었고 협력업체들은 먼저 제안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투자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의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바뀐 건 오직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맹자 명언 1경인자인 양경자 애인자인 양해자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는다. 이 명언은 맹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다. 내가 보내는 에너지가 그대로 돌아온다. 존중을 보내면 존중이 돌아오고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온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례하게 대하면 나도 무례하게 대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주겠어. 하지만 맹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준다. 이것이 바로 맹자식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맹자의 첫 번째 가르침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세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세요. 두 번째, 존중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맹자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과 신하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사이에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맹자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신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맹자는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신하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도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반대로 다른 임금은 신하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도 진심으로 임금을 받들었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은 상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진짜 존경을 받을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독재적인 CEO들은 겉으로는 복종을 받지만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충성은 얻지 못해요. 반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CEO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끝까지 따라줍니다. 맹자는 이미 2300년 전에 현대 리더십의 핵심을 간파했던 거예요. 맹자의 두 번째 가르침 지위나 권력으로 얻는 존중은 가짜입니다. 진짜 존중은 마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예의에서 큰 존중이 시작된다.
맹자는 거창한 것보다 일상의 작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사를 정중히 하기, 문을 열어주기, 감사. 인사 표현하기, 상대방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존중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고객 이름을 컵에 적어주는 것도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또한 미소 짓기, 눈 맞추며 대화하기, 상대방 말 끝까지 듣기, 고개 끄덕이며 공감 표현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듯이 큰 존중도 작은 예의에서 시작된다. 반대로 작은 무례함도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인사를 받고도 대답하지 않기, 상대방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기, 스마트폰만 보며 대충 대화하기. 이런 작은 무례함들이 쌓이면 관계가 서서히 악화됩니다. 맹자의 세 번째 가르침,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존중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성과를 내면 존중해주고, 실수하면 무시하고,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게, 기분 나쁠 때는 차갑게 하지만 맹자는 이런 조건부 존중을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로부터 받은 소중한 존재다. 그 가치는 외적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으로서의 기본 존엄성은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인간 평등 사상의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나도 무례하게 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럴 때가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존중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인품입니다. 맹자의 네 번째 가르침, 존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존중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라. 맹자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존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려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거예요. 둘째, 지나치게 비굴하게 굽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죠. 둘 다 진정한 존중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면 자신을 건강하게 존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비굴하게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맹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자기 존중의 구체적 방법들.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하기,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기,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 세우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지 않기. 맹자의 다섯 번째 가르침, 남을 존중하는 첫걸음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존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맹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으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시하는 것만큼 위선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존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존중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들. 약속 시간 지키기, 상대방 말 끝까지 들어주기, 핸드폰 보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기, 상대방 의견에 귀 기울이기.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기, 상대방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 지키기,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기. 반대로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도 있어요. 약속에 자주 늦거나 무단으로 변경하기, 대화 중에 딴짓하기, 상대방 말을 자주 끊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 고마워해야 할 상황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기, 상대방 실수를 크게 문제 삼기. 화가 나면 막말하기,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질투하기. 맹자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믿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맹자의 6번째 가르침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7번째. 존중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어. 내 방식이 최고니까 너도 내 방식을 따라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맹자는 이런 독선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기.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달라도 무시하지 않기. 상대방의 가치관이 달라도 존중하기.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기.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반발하게 되죠.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 생각도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하면 자녀도 부모의 조언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맹자의 7번째 가르침 존중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지 마세요. 8번째. 존중은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다. 맹자는 존중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가 비를 존중하면 비도 어를 존중하게 되고 비는 또 시를 존중하게 되죠. 이렇게 존중의 문화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조직 심리학 연구를 보면 한 조직에서 리더가 구성원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반대로 리더가 구성원들을 함부로 대하면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자녀들끼리도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선생님이나 상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문화가 결정되는 거죠. 맹자는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중하는 사람 주변에는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무시하는 사람 주변에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동류상친의 법칙입니다. 같은 부류끼리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맹자의 8번째 가르침 존중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면 주변 모든 사람이 바뀝니다. 9번째. 존중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하는 것이다. 맹자는 권력과 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과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존중 강요는 겉으로는 복종을 이끌어내지만 진심 어린 존중은 얻을 수 없습니다. 협박으로 인사시키기, 처벌을 무기로 복종, 요구하기,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 이런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덕으로 하는 존중은 다릅니다. 모범을 보여서 감화시키기,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마음 얻기, 일관된 원칙으로 신뢰 쌓기,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기, 이런 방식으로 얻은 존중은 진짜예요. 권력이 없어져도 그 존중은 계속 이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힘으로 얻은 복종은 가짜고 덕으로 얻은 복종은 진짜다. 가짜 존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지만 진짜 존중은 영원히 지속된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 이 원칙을 따랐어요. 간디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나와서도 여전히 존경받았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권력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9번째 가르침. 진짜 존중은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덕으로 얻는 것입니다. 10번째. 존중받는 사람의 특징들. 맹자는 오랜 관찰을 통해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진실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요. 공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죠.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줘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먼저 생각합니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켜나갑니다. 다섯째,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응원해줍니다. 여섯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아요. 항상 평온하고 온화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일곱째,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해요.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여덟째,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도 명확하게 전달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대화로 해결하려 합니다. 맹자는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된다고 했어요. 억지로 존중받으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절로 존중하게 되는 거죠. 맹자의 10번째 가르침,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특징들을 기르세요. 11번째, 대충 대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잘못한 것만 들춰내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냥 공격하는 것은 존중과 정반대입니다. 셋째는 편견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하는 것이죠. 나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직업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진정한 존중이 불가능해집니다. 넷째는 질투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이나 장점을 인정하기 싫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는 존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섯째는 이기심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존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섯째는 오만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존중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일곱째는 성급함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서둘러 판단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존중이 아니라 오해만 생깁니다. 맹자는 이런 존중의 적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맹자의 11번째 가르침, 존중하려면 무시, 비난, 편견, 질투, 이기심, 오만, 성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12번째, 존중은 연습으로 늘어나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타고나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맹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마치 피아노를 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꾸준히 연습하면 늘어나는 기술이라는 거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 방법들. 첫째, 하루에 한 번씩 진심 어린 칭찬하기입니다. 가족에게든 동료에게든 하루에 한 번은 진짜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상대방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기입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셋째, 감사 표현 늘리기입니다. 당연하다고 넘어가던 일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청소하는 분에게, 음식 만들어주는 분에게, 작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모두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넷째,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해보기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도 잠시 멈추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다섯째, 비판 대신 제안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제안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여섯째, 작은 예의 지키기입니다. 인사하기, 고개 숙이기, 문 열어주기, 이런 작은 예의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일곱째, 화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화가 나서 막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참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3초가 관계를 구할 수 있어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존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맹자의 12번째 가르침, 존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서 기르는 능력입니다. 13번째, 존중의 힘, 세상을 바꾸는 마법. 맹자는 존중의 놀라운 힘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중하는 마음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존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간디는 비폭력 저항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냈어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킹 목사는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면서도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도 같은 인간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가능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도 이해하려 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원수까지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점점 퍼져나가죠. 맹자는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물결과 같다. 한 곳에서 시작된 물결이 온 바다로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존중하는 마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당부했어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고. 맹자의 13번째 가르침. 당신의 존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작은 존중의 마음을 보여주셨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내일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온 세상이 존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또 다른 명언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돌아오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인간의 도리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돌아오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인간의 도리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인자인 향경자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는다. 2300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빛나는 인간관계의 황금법칙입니다.